네, 반갑습니다. 백권 작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성현쌤으로 활동하면서 짧은 시간에 단톡방을 키우고 온라인 수익화를 이뤄내신 우리 전병천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성현쌤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 오픈톡방에서 지금 1인 기업가 수익화를 위해서 돕고 있습니다. 성현쌤이라는 걸로 활동하고 있고 오픈톡방에는 지금 1200명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수강생 대표님들은 이제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러면 성현쌤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현쌤은 제 호고요. 원래 네. 이름은 이제 전병천입니다. 네, 병천쌤보다는 좀 성현쌤이 좀 네. 이미지가 좀 낫더라고요. 아, 부르기도 쉽고. 호가 성현이라는 네,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듣기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성장하시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많은 회원들을 오픈톡방에 모으시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성장이 빠르신데 원래 이렇게 1인 기업 쪽에 오래 좀 계셨었어요? 아니요, 원래는 마케터 일을 했었어요. 마케팅 이제 주식회사에서 이제 마케팅으로 한 5년, 6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제 사업을 한 2, 3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좀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마케팅업을 해가지고 머리가 그쪽으로 비상하게 나긴 했었는데 이제 어깨 수술을 한 1년 한 6개월 전에 받았었어요. 어깨 수술이요? 어깨 수술을 갑자기 받게 돼가지고 한 2달 정도 집에서 쉬었죠. 하다가 또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나 했는데 이제 그때 그 시점에 이제 챗 GPT가 나왔어요. 올해 1월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챗 GPT를 알게 되면서 이거 갖다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한번 봤는데 또 그 시점에 딱 오픈톡방에 제 눈에 딱 들어왔죠. 그리고 오픈톡방을 운영을 해보자 시작을 하게 된 게 또 챗 GPT가 맞물리면서 저한테는 조금 운이 좀 따랐었죠. 어떤 저희가 1인 기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자기만의 그런 콘텐츠와 아이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확장을 위해서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한데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셔서 지금 더 성장이 빠른 것 같은데, 그죠?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도움이 됐죠. 도움이 된 건 맞죠. 그럼 제가 이 오픈방에 인원들을 그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1000명 넘게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으셨어요? 저는 대학을 이제 심리학 전공을 한 건 아닌데 네. 심리학 공부를 한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의 마음이나 이제 사람의 마음을 조금 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그런 건 있다 보니까 좀 사람을 모으는데 이제 조금 도움이 됐다 정도. 맞아요. 우리가 마케팅도 어떤 기술보다는 그 이면의 어떤 본질은 이렇게 사람을 보는 심리라는 생각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런 심리학이나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릴 때 어떤 상처나 아픔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갖는데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전문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러진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구나. 제 마인드도 좀 다잡게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성격이 좀 둥글둥글해요. 좀 맞아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마인드에다가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접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게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걸 좀 갖게 된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이제. 맞아요. 매우 공감하고요. 어쨌든 저희 같은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 1인 기업가들은 주로 교육 위 콘텐츠가 많고 대부분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또 그들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지금 제가 상호가 나연구소인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좀 나름대로 마음 공부를 많이 조금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사업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이 그렇게 오픈방을 운영하시면서 강의도 하시고 우리가 1인 기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수익화 콘텐츠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거는 챗 GPT를 이용해서 블로그 포스팅하는 거하고 전자책을 이제 쉽게 손쉽게 이제 조금 다가갈 수 있게, 전자책이라고 하면은 뭐 대표님도 전문가이시지만은 저는 이제 조금 다가가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전자책은 나도 쓸 수 있어 라는 좀 자신감을 네네. 얻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 그 정도. 저는 음.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 챗 GPT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익화 관련된 건데, 이제 오픈톡방을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수익화를 만들었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한 3개월 동안 한 5천만 원 정도 번 것 같아요. 자랑 맞습니다. 자랑하시면 됩니다. 뭐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이고 또 적은 금액이라면 또 적은 금액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짧은 시간에 나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심어드리고, 또 오픈톡방에 계시는 이제 여러 대표님들이 이제 네. 짧은 시간 내에 좀 수익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불어넣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픈톡방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장한 사람이니까 네네. 오픈톡방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수익화 실현을 시켜드리는 게 나한테는 더 쉽겠다 싶어서 사람 모집을 하고 수강생 모집을 해가지고 직접 제가 오픈톡방에서 수익화를 만들어낸 이제 수강생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대표님들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컨설팅 해드리면서 수익화 실현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픈톡방 안에서. 네, 굉장히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말씀하신 그런 챗 GPT다 블로그 오픈방들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필요하고 관심도 많은 아이템들인데, 아무튼 굉장히 그렇게 잘하고 계시다 생각이 들고, 진짜 궁금한 게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블로그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글쓰기를 어려워하시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요즘에 GPT를 통해서 이제 블로그 글을 쓰게 되면 어떤 점들이 좋은가요? 일단은 1일 1포가 쉽죠. 1일 1포가 쉽고, 최근에 들은 정보로는 챗 GPT로 블로그를 쓰면은 이제 누락을 시킨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챗 GPT로 해가지고 누락을 시킨다 그러면은 분명히 네이버도 그렇고 뭐 만든 주최측도 그렇고 네. 또 방어막을 만드는 기술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챗 GPT로 글을 쓴다라는 거는 나쁜 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상상, 조그마한 지식, 그걸 가지고 물어봤더니 좀 더 똑똑한 사람한테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전자책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우경화 대표님은 이제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조금 이렇게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우경화 대표님이 이만큼 알려줬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대로 그냥 블로그에 쓴 것 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나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대로 쓴다라기보다는 이제 블로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견이나 그런 것들, 사진이나 그런 거 써도, 저는 이제 지수 관련된 것도 이제 정보를 좀 많이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블로그에 누락을 안 시키고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챗 GPT로도 충분히 이제 최적화 만들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챗 GPT를 내 전문 분야에 좀 접목시킬 수 있느냐, 그게 최대 관건인 거죠. 맞아요. 되게 공감되고요. 우리가 아무튼 GPT를 잘 활용하면은 충분히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고, 워낙 또 정확한 정보와 우리 과거의 폭넓은 데이터를 갖고 와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기 사업과 생각과 잘 접목하면은 굉장히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떤 GPT에 물어보는 질문 중요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 원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원하는 답이 나오는 것들, 좀 되게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 말씀처럼 뭐 이제 어떤 글을 쓰냐는 질문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 조금 어울리는 그런 글을 써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도움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대 분들, 직장인 분들은 1일 1포 하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요. 50대, 60대, 20대도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1일 1포 한다라는 게 부담도 되고. 네. 저는 이제 제 수강생 대표님들한테 이래요. 1일 1포가 어렵다. 근데 최대한 시간을 좀 아껴가지고 습관화를 만든다 그러면은 분명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블로그라는 거를 조금 재미를 느껴야 돼. 그러니까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재미를 가지고, 사진 찍는 것도 좀 재미를 가지고, 재미가 이제
내가 가지고 대표님 지금 시청자 분들도 그럴 거예요.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시간을 냅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30분, 1시간 정도 낸다라고 봤을 때 블로그에 재미를 붙이면은 1일 1포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챗 GPT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이제 보통 초보자들이 블로그 했을 때 블로그 포스팅하는 시간을 한 2시간 반, 3시간 잡았어요. 네, 맞아요. 잘하는 사람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근데 요즘에는 초보자들도 블로그 1포스팅 하는데 글자 수 한 1000자 쓰고 했을 때 이제 한 1시간이 안 걸리죠, 이제. 초보자들도. 네네네. 저 같은 경우 30분도 안 걸리죠. 그러니까 부담 네. 가질 필요가 전혀 없죠. 제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부담감을 좀 내려드리는 일인 거죠. 누구나 할 수 있게. 맞아요. 그 말씀처럼 무언가를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이 재미라는 말 되게 공감하고요. 이런 좀 부담감을 내려놓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 온라인 오픈방 수익화가 아직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되게 막연할 수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이 오픈방에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오픈톡방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강의를 꼭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성공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마인드만 있으면 돼요. 그건 쉽잖아요. 그쵸? 네네네.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운영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200명을 모았었던 거는 매주 제가 다른 사람이건 내가 하건 강의를 해가지고 강의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200명이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1200명을 모아가지고 잘했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매일매일 하던 거 매일매일 했는데 이렇게 된 네.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하면은 되는데 내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매주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해.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섭외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섭외하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앉혀놓고 특강을 한다고 해가지고 시간을 번다라는 개념보다 섭외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홍보해가지고 저 사람을 돈을 많이 벌어드리겠다, 많이 벌게 해드리겠다. 그 정도 마인드만 있으면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쓰지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매일 한 20분 정도 그 정도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맞아요. 말씀처럼 내가 아니라 어떤 상대방의 성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신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현쌤님의 그런 많은 성장과 성공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오픈톡방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 계세요. 지금 제 동생이 이제 마흔인데 네. 오픈톡방의 개념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오픈톡방에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솔직히 챗 GPT도 몰라요. 아직 챗 GPT가 뭔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오픈톡방이라는 데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카카오톡이 이번에 채팅창하고 오픈 채팅창하고 이게 새롭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개념으로 봤을 때 오픈톡방이란 걸 이제 카카오가 네네. 조금 이제 좀 격상시키지 않았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오픈톡방이라는 개념이 이제 조금 더 홍보가 되고 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수익화 1인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길 거예요. 맞아요. 사업자를 당연히 내야 되겠고, 사업자를 내고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네. 또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이 그럼 오픈방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강의를 했어. 그럼 강의를 해서 어떻게 수익화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강의를 한다는 건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지금도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학원가에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강사님들이나 네. 그리고 교수님들 비롯해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던 이제 일반인들 그런 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주춤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오픈톡방이라는 곳에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음. 그때가 2년 전이었어요. 맞아요.
2년 전쯤에 해가지고 오픈톡방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강사님들이 그럼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자.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널리 알려가지고 홍보를 하면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2년 전에 만들어진 게 이제 오픈톡방계의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운집하고 지금 제가 추산한 결과로는 오픈톡방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네. 오픈톡방도 정보성도 많고 스포츠 계열 뭐 엄청 많죠. 부동산, 주식 엄청 분야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 이제 오픈톡방 비즈니스 계열이고 수익화, 돈을 벌겠라는 개념에 있는 이제 오픈톡방 계열이고 이 오픈톡방에서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 비즈니스, 오픈톡방 비즈니스 계열에 제 계산으로 봤을 때 한 8만 명 정도가 지금 운집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고객 플러스 이제 강사 해가지고 총 8만 명 정도가 운집해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제 점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 블루오션이다. 네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좀 역할을 좀 해가지고 강사도 많이 배출하고 하다 보면 홍보가 좀 더 되고 좋은 정보성 이제 특강으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이런 오픈방 문화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속성인데 보셨을 때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지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꾸준한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내가 굳이 내가 많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오픈톡방 방을 개설을 해놓고서 나는 이제 틀을 잡는 사람이지 여러 분야의 각계각층의 강사님들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 네네. 아직 들어오시다 보면 알게 되시고 네네. 또 친분도 쌓게 되고 모임도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강사님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제 오픈톡방 제 수강생들만 해보더라도 200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200명 그 안에는 교수님 어마어마한 강사님들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그냥 그 안에서만 잡아도 한 1년치 스케줄은 나옵니다. 그러겠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맞아요. 오픈방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아무튼 되게 강점들이 많잖아요. 어떤 지역적인 그런 아우터스님들과 되게 온라인 시간적인 거에 대한 되게 또 활용도가 높은데 그걸 정말 잘만 활용하고 누군가를 소모시킨다는 마인드로 하면은 충분히 대표님처럼 이렇게 성과를 내고 귀한 가치들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요.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니까. 아주 훌륭하십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지금 활동을 잘하고 계신 우리 성현 쌤님의 과거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마인드가 좋고 이렇게 사업들을 잘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저는 이제 공장도 다녀봤고요. 젊었을 적에 이제 사업도 해가지고 망해도 보고요. 안 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우유 배달,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제 흙수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좀 남들하고 좀 틀려요. 좀 소중해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나와가지고 처음 사업했었던 게 이제 음료수 도매업. 음료수 도매업. 음료수 도매업을 처음 했었고, 그러니까 롯데칠성이라는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한 1년 배우다가 이거 내가 도매해가지고 돈 벌어보자 네네. 해가지고 그냥 겁도 없이 젊은 나이에 해가지고 이제 했다가 동네에 이제 음료수 팔다가 이제 누가 그 동네에 큰 손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접게 됐죠. 네네네. 유통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유통이. 이제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주차장을 하나 했어요. 그걸 했어요. 이제 그걸 뭐라고? 세차장. 세차장. 네네. 세차장, 대형 세차장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고생되는 일은 다 해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고, 직장 생활 한 3, 4년 하다가 네. 이제 마케팅 회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그때였어요. 마케팅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한 4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카피라이팅을 많이 배웠죠. 그리고 이제 첫 회사 생활을 30살에 했었어요. 그게 되게 늦게 했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젊은 나이에 했으면은 조금 시각이 좀 틀려졌을 수도 있지만 30대에 딱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사와 딱 연관을 제가 지어버렸더니 이제 굉장히 저한테 습득되는 게 되게 많았죠. 아, 그때 이제 블로그도 알게 되고 네네. 마케팅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고 카피라이팅이 어떻게 돼야지 호객행위, 모객행위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뼈저리게 많이 느꼈었죠. 제 그때 마인드가 그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길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왜 길 지나가다 보면 왜 현수막이나 네. 잠시만요. 현수막, 그러니까 길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몸에 배다 보니까 그게 왜 현수막이나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은 간판들이 있잖아요. 네. 간판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저 간판에 해당되는 그 사장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길 지나가다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현수막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됐고, 저 사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저 사장이면은 어떻게 했을 거야? 마인드를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꾸렸을 거야?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이템 발굴이라고 하죠.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아이템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어떤 행동을 하다가 술을 먹다가 지하철을 타다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무슨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불편했던 점을 계속 체크를 해요. 내가 하다가 뭐가 불편해. 예를 들어서 막 테헤란로를 막 걸어 다니는데 내가 뭐가 불편해. 쓰레기통이 없어. 쓰레기통 설치 사업 해도 되는 거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좀 정보성이 있는 간판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는 우리나라의 대표 거리인데, 이 테헤란로에 너무너무 많은 정보성이 있는 기업가들이 있고 마을들이 있고 온집회 있고 맛집들도 있는데,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너희들 이런 것도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도 만날 수 있고, 그런 좀 지역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특화를 시켜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불편했었던 거를 계속 체크하게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왜 밥 먹다가도 네. 배달 많이 시켜 먹잖아요. 배달 시켜 먹는데 플라스틱으로 다 온단 말이죠. 플라스틱으로 오는데 그럼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 쓰레기는 분명히 강남구에 살면 강남구, 뭐 강북구에 살면 강북구에서 분명히 쓰레기로 나와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길거리가 더러워진다든지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분명히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플라스틱을 네, 따로 네. 버려야 되고 그거 만지기도 싫고 그런 문제점이 불편했었는데, 옛날에 우리 중국집에서 왜 중국집을 시켜 먹으면 바깥에다 내놓으면 갖고 갔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건 어떨까? 내가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먹었지만은 그 회사에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거기에서 그걸 회수해 갖고 가는 시스템을 만들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저는 이제 만들기 나름인 거지, 그런 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이템만 사고 팔아도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들. 야, 보통 우리들이 보통 일반적인 남자들 이렇게 먼저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우리 대표님은 먼저 사업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심으로써 어떤 그런 오너 마인드를 갖게 되고 이런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좀 캐치를 하셨던 것들이 아마 지금의 이래 많은 성장 비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앞으로 우리 성현 쌤님의 어떤 목표, 비전, 계획 궁금합니다. 질문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오픈톡방이 한 개 만들면 1,500명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2개, 3개, 4개 만들어가지고 오픈톡방에 이제 업계 1위로 한번 서고 싶다라는 자원은 생기고, 그게 된다라고 봤을 때 제 성현쌤이라는 사람을 알게 됨과 동시에 그냥 저절로 비즈니스가 되는 형식의 그걸 좀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수강생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수강생 분들은 제가 챙겨드리죠. 챙겨드리는데 오픈톡방에 누군가가 처음 딱 발을 디뎠을 때 이 문화의 질서라는 게 있을 거고 이 문화의 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법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오픈톡방이란 개념이 이제
좀 강의를 하려고 하면 각자 이제 방장이나 이제 강사님이나 쉐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쉐어하는 부분을 강사님도 이득이 되고 좀 쉐어를 조금 강사님 위주로 좀 쉐어를 좀 맞춰가지고 누구나 강사를 하기 쉽고 누구나 강의를 해가지고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그 강의가 강사님이 쉐어가 좀 금액이 세게 되면은 네. 분명히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그 문턱이 좀 싸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그게 아쉬워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방장님이 조금 욕심을 버리면은 좀 오픈 톡방이라는 이제 이 세계가 좀 더 풍요로워지고 좀 더 넓어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제가 법을 한번 만들고 싶은. 왜 보통 업계에서 1등이 되면은 그 법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라면 세계만 딱 봐도 라면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농심입니다. 왜? 농심이 1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뭐 모든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좀 1등이 법을 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오픈 톡방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뭘 한다라기보다는 좀 그런 문화를 한번 잡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모두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어떤 야망도 꿈도 스케일도 크시네요. 그걸 쭉 대화를 나눠보니까는 우리 성현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마인드가 있고 이런 걸 충분히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워낙 또 실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길만 쭉 가시면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대표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겠다는 오늘 생각이 드는 그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유튜브는 안 하는데 이제 유튜브를 좀 해봐야겠어요. 근데 이게 그런 계기도 됐고, 네. 대표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유튜브를 해서 마케팅을 하면 더 조금 더 많은 세계가 열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뵈니까 뭘 하든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앞으로 그럼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우리 성현쌤님의 우리 멋진 미래를 기대하고 또 많은 분들의 성장과 행복을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